장례식장에서 드러난 20년 혼외자. 아버지 장례식 날 정말 사람이 많이 왔어요. 회사 동료들, 친척들, 지인들까지요. 상주로 서서 인사받느라 정신없었죠. 어머니는 울고 계시고 저랑 남동생은 조문객들 응대하고요. 그때 웬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데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옆에 20살쯤 된 남자애를 데리고 왔는데 둘 다 상복 입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저희 친척 중에 저런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영정 앞에 가더니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옆에 남자애도 같이 저라고요. 조문 마치고 일어나서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아버지랑 20년을 함께 살았다고요. 옆에 있는 애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동생이 황급히 그 여자분 붙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버티시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20년 전부터 아버지가 두 가정을 꾸렸다고요. 일주일에 사흘은 저희 집에, 나흘은 자기네 집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를 진짜 남편으로 알고 살았대요.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회사 사람들은 수군거리고요. 어머니가 그 여자분한테 다가가셨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무슨 소리냐고, 증거라도 있냐고요. 그 여자분이 가방에서 뭔가 꺼내더라고요. 사진이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찍은 가족 사진들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여자랑 아들 안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여행 가서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 여자분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출장 간다고 하면 저희 집에 오신 거라고요. 저희한테는 회사 야근이라고 하고 자기네 집에 계셨대요. 완벽한 이중 생활이었던 거죠.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 거짓말이라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보여준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아버지 필체로 쓴 편지도 있고 생활비 이체한 통장 내역도 있고요. 그 남자애가 말했어요.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 맞다고 DNA 검사도 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 죽기 전까지 일주일에 4번씩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전 화가 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이런 소란 피우는 게 말이 되냐고 설령 사실이라도 오늘은 참아달라고 했죠. 근데 그 여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상주 자격이 있다고요. 20년 동안 아버지 내조했는데 왜 상주석에 못 서냐고요. 그 아들도 아버지 자식인데 왜 빼냐고 따지더라고요. 친척들이 나서서 그 여자분 내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버티면서 계속 소리 질렀어요. 자기도 아버지 사랑했다고, 정식 부인 아니어도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고요. 장례식장이 완전 난장판 됐어요. 조문객 절반은 나가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고요.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장례식 주례 보시던 분이 나서서 진정시켰어요. 일단 장례는 마치고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그 여자분도 어쩔 수 없이 한쪽에 앉으셨어요. 장례 치르는 동안 내내 불편했어요. 그 여자랑 아들이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진짜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그쪽 쳐다보지도 않으셨고요. 발이 나고 나서 따로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분이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버지가 20년 전에 자기를 만났다고요. 사업 파트너였는데 사랑에 빠졌대요. 아버지가 이혼하고 싶어 했지만 저희 때문에 못했대요. 그래서 두 집 살림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받아들였대요. 아들 낳고 키우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았대요. 아버지는 두 가정 모두 성실하게 챙겼다고요. 생활비도 똑같이 주고 시간도 공평하게 나눠서요.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났냐고요? 그 여자분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유언이 있었대요. 자기 죽으면 두 가족 모두에게 알리라고 했대요.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나왔대요. 편지랑 영상이요. 영상에서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여자 모두 사랑했다고, 두 가정 모두 소중했다고요.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이기적으로 산 거 안다고 용서 바라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죽기 전에 진실은 알려야 할 것 같았대요. 재산 얘기도 나왔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반반 나눠놨더라고요. 저희 가족한테 절반, 그 여자랑 아들한테 절반이요. 법적으론 문제 있지만 아버지 유언장에 명시돼 있었어요.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배신감에 매일 우시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요. 저도 아버지한테 실망했어요. 평생 존경했던 분이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그 여자분은 계속 연락 왔어요. 미안하다고 본인도 피해자라고요.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대요. 한 달쯤 지나서 그 여자분 만났어요. 카페에서 조용히 얘기했죠. 그 여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진짜 두 가정 모두 사랑했다고요.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미안해 하셨대요. 저희한테도 미안하고 자기네한테도 미안했대요. 하지만 둘 다 포기할 수 없었나 봐요. 그 아들도 만나봤어요. 착한 애더라고요. 아버지 얘기하면서 우는 거 보니까 진짜 아버지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 동생처럼 아버지한테 야구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어요.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는 건 아니지만요. 아버지 잘못은 분명해요. 두 여자 모두 속인 거니까요. 근데 두 가정 모두 성실하게 챙긴 건 인정해요. 그 여자분이 최근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재산 안 받겠다고요. 어머니한테 다 드리라고요. 20년 동안 정식 부인 자리 빼앗은 거 미안하다면서요. 어머니는 받으셨어요. 근데 그 돈으로 그 아들 학비 대주셨어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공부는 시켜야 한다면서요. 처음엔 놀랐지만 어머니다우신 결정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